나이가 들어서 마이크 키는 걸 자꾸 까먹어. 자, 해봅시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부터 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세포 분열 쪽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억하고 있는 것들 많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기억하고 있을수록 당연히 유리한 건 맞는데요. 근데 거기서 딱 그 중학교 내용 다시 다 반복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추가할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왜? 아, 네, 그래요. 자, 세포 분열은 일단 체세포 분열하고 뭐가 있습니까? 네, 생세포 분열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이렇게 두 가지 분열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뭐라고도 많이 부르고, 뭐 어떤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사실 이 표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더 자주 사용하는 건 감수 분열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둘 중에 정식 명칭이 뭐냐는 생세포 분열 쪽이 원래 좀 더 정식 명칭에 가깝고요. 근데 얘가 정식 명칭이라고 해서 그럼 얘는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사실 과학자들이든 문제를 내는 사람이든 그냥 문제집 자체나 내용 정리 이런 것들도 다 보면 그냥 감수 분열로 되어 있어요. 얘가 워낙 쓰기 좋으니까. 사용하기 편한 쪽이라서 일단 둘 다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 이거는 뭐 단어 자체는 어차피 똑같은 의미니까 별로 크게 상관은 없고, 일단 체세포 분열 목적은 뭐다? 그치, 생장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분열을 함으로써 세포 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늘리는 게 목적이죠. 그쵸? 그래서 세포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인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우리 체세포 분열 과정 제일 처음에 뭡니까? 간기, 다음 전기, 다음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간기에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세포 분열 전체적으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있고, 우리가 간기에 하는 일 하면 항상 늘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정리했었던 내용 기준으로 해보면 이때는 이제 DNA 복제를 하는 시기지. DNA 복제를 왜 해야 되는가는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세포수를 늘려서 생장하는 데에 있는 거고, 그러려면 원본 세포, 우리가 모세포라고 표현했었고요. 이 모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세포인 딸세포 둘이 결국 이 모세포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되더라. 그러려면 얘가 DNA를 복제를 해서 그 복제한 DNA를 반반 나눠서 집어넣어줘야 얘가 가진 유전 정보와 모세포의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동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NA 복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간기에 일어난다 라는 거고, 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이 하기 싫은 거야? 전기에 하는 일. 이제 분열 과정 중에 전기 때 처음으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핵막이 없어지죠. 핵막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랑 똑같은 얘기야? 핵이 없어진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병원체 정리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핵막이 없다라는 건 핵이 없다랑 같은 뜻이야. 그렇죠? 결국 핵을 둘러싼 막이 없는 건데,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계란 노른자처럼 둥그렇게 있어야 되는 핵이 아예 안 보이는 거고, 그럼 우린 이제 핵이 없다라고 표시를 할 건데, 그럼 이때는 핵막이 없어지면서 핵이 사라지는 대신에 그 핵 안에 들어있었을 요렇게 뉴클레오솜 쭉 연결되어 있어서 만들어져 있을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것도 이 전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전기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요 염색체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는 둘 다 그냥 염색체 하나이긴 한데 얘는 복제 전, 얘는 복제 후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고, 그리고 전기 직전에 이미 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린 DNA 복제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염색체는 이렇게 복제된 상태의 모양을 띠겠죠. 그래서 요거 그려놓은 상태로 뭐 사람 기준으로 46개를 다 그리면서 할 수 없으니까 상동 한 쌍만 그려놓고 간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상동 한 쌍만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대로 유전자, 이 ABO식 혈액형 유전자 B하고 O, 그러니까 제가 요 ABO식 혈액형 유전자를 B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B형 유전자하고 O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각각 여기 B 들어가면 여기도 B가 있을 거고, 여기는 O, 여기는 O, 이렇게 들어가겠지. 딱 요 상태가 우리가 전기에 대한 그림과 그 안에 들어있을 유전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중기 때는 뭐합니까? 말을 해. 지금 그 입모양 그대로 하면서 발성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자, 중기에는 아마 대부분 아마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기에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거더라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던데, 이걸 얘기하려던 거 맞아? 아니야? 아, 그래? 자, 그래서 요거랑 같이 또 여기서 좀 이거보다 먼저 얘기를 할 만한 게, 염색체가 제가 이렇게 보통 한 글자만 적는 건 앞에 염색을 다 생략한 겁니다. 가장 염색사, 염색체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된다. 그래서 적도판이라고 하면 우리 딱 그 지구에서 적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운데 여기를 이제 적도판이라고 하는 걸 거고요. 거기에 요 염색체들이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까지 같이 표시해보면 여기에 B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거고, 여기에 O 이렇게 해서 지금은 두 개만 그렸지만 실제로 사람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보면 46개가 일렬로 쫙 누워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라는 건, 이제 이 방추사는요, 요 양쪽 끝에서 방추사를 방출하는 애가 있어요. 혹시 이것도 몇몇 학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얘는 중심체 내지는 중심립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몇몇 학교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언급해보고, 아무튼 요걸 중심으로 양쪽에 이게 중심체, 중심립 이런 방추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이렇게 있어서요, 여기서 방추사가 이렇게 길어져서 쭉 만들어져서 가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체에 이렇게 양쪽으로 와서 부착해. 그리고 중기는 이렇게 되면 끝. 딱 요게 우리가 중기에 볼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 상태로 46개가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46개가 쭉 누워 있고, 여기 방추사가 다 46개의 동원체에 가서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걸 거고요. 후기에는 뭐 합니까? 일단 우리가 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게 그냥 방추사가 짧아져요만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방추사가 짧아지게 되면 일어날 일을 한번 생각해보면, 방추사가 짧아지면, 방추사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짧아지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나온 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 건데, 그러면 요 동원체에 부착된 이 양쪽 방추사가 동원체를 양쪽으로 잡아 당기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방추사랑 동원체 사이의 결합은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해서 잘 안 끊어지는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여긴 굉장히 강한 결합이라서 얘랑 얘, 이 동원체와 방추사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양쪽으로 잡아당기다 보면 요 가운데, 동원체 가운데가 찢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중심체를 기준으로
방추사가 짧아지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딸려가고 있는 형태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다 우리 앞에 유전자 표시하고 있었으니까 유전자 표시까지 해보면 여기 B, 여기 B, 여기 O, 여기 O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지금 저기다 적은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이렇게 노랗게 동그라미 친 두 개의 염색체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 같은 동원체에 붙어 있었던 두 개의 염색 분체니까 복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같아야 되고 이 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린 요걸 46개를 전부 다 이렇게 찢어서 양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걸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해서 적을 때는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 결국 46개 염색체를 염색 분체 나눠서 양쪽으로 끌고 갔으니까 위쪽에 46개의 염색 분체, 아래 46개의 염색 분체 그것도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걸 딱딱 끊어서 가져갔으니까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이제 이 세포를 둘로 가운데를 나눠주기만 하면 끝이죠. 그러면 이제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두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기에는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말기에 일어나는 일을 더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전기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거꾸로 다시 다 일어날 겁니다. 원래 염색체가 이 분열을 위해서 응축이 된 거기 때문에 분열이 끝나는 말기에는 염색체가 이제 다시 염색사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염색사를 감싸두려고 핵막도 다시 만들어지면서 핵이 생길 거고 그런 내용들이 말기에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정리는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생원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니들이 중학교 때 거를 기억을 못할까 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지. 생원은 여기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아요. 사실 생원은 여기엔 관심이 없어. 다만 니들이 이 과정을 사실 여기는 왠지 웬만큼 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개념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뒤에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란 얘기고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왜 생원은 이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관심이 없냐면요. 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잘 떠올려 보면 어떤 시기가 제일 길어요? 뭐지? 얘기한 거 아니야? 간기가 제일 길죠? 우리는 이 시기 중에서 간기가 가장 긴데요. 간기가 대충 어느 정도로 길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비율을 맞춘 건 아닌데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만약에 세포 분열 한 번 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거의 1시간 중에 50분? 한 55분은 간기입니다. 대충 한 50분이라고 합시다. 대충 전체의 한 8, 90% 정도를 간기로 보거든?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원래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대충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 1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50분은 간기고 나머지 10분 가지고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 주기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간기고요. 그래서 우린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짧은 4개의 기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M기, 즉 분열기라고 그냥 퉁쳐서 표현해 버립니다. 다만 M기가 분열기라고 불리긴 하는데 실제로 분열기란 이름을 쓸 일은 없어요. 그냥 R만 두면 되는 용어 정도고 분열기는 주로 쓰는 건 M기입니다. 약간 그 A대, I대 그쪽이랑 비슷하지. 암대, 명대, R만 두면 되고 사실 쓸 일 거의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M기가 우리가 쓰는 쪽의 용어고요. 그래도 R만 두면 되는 분열기, 이게 이제 분열기를 뜻한다 라는 얘기.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그냥 한 번에 뭉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염색체에 직접적인 분열이 일어날 때니까. 그러면 얘를 왜 M기로 뭉쳐놨냐? 그러면 이제 생원에서는 어디에 좀 관심을 쏟을 거냐면 이제 이 간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건데요. 실제로 이 50분, 그러니까 이 전체 세포 분열 주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간기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DNA 복제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간기를 진짜 관찰을 해보면요. 간기 전체적인 시간 중에서 중간 부분에 분명히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앞뒤로 DNA 복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간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를 S기라고 붙여줄 거고요. 그 앞뒤로 G1기와 G2기라는 시기로 분류해 줍니다. 그러니까 G1S, G2에다가 간기 끝나면 분열기가 올 테니까 M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세포 분열의 진행 방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원에선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S기의 요 풀네임은 DNA 복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S기는 딴 거 하지 않아요. 그냥 DNA 복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가요? 아니 그냥 한 번씩 생각해 보면 G1기하고 G2기 중에 이쪽이 좀 더 생각하기 편하니까 G2기는 뭐 할까요? 자, S기의 DNA 복제는 했어. 그리고 우린 M기 뒤에 분열을 할 거야. 그러면 복제했고 분열하기 이 사이에는 뭐 할까? 뭘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리를 해본 적이 아직까지 별로 없을라나? 요리를 한다고 치면 이건 이제 식재료를 준비하는 시기고 요건 이제 요리를 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엔 뭘 하겠어? 식재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요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요 G2기는요 DNA 복제는 했어. 그래 좋아. 근데 분열이 시작되기 전까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분열 준비기라고 하는 게 G2기가 되는데, 그러면 분열 준비기 때 뭘 하냐? 사실 분열 준비기 때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기억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거나, 사실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하느냐에 좀 달려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알아서 조금 따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분열 준비기라는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 세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세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졌어.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 원본 세포에, 이 모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만 있었다면, 그럼 이걸 얘가 DNA 복제를 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눴을 때 미토콘드리아 하나밖에 없었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둘 중 한 군데만 들어가겠지.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나머지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껏 분열해서 세포 두 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주 세포 중에 하나는 죽겠죠.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세포호흡 못할 거고, 세포호흡 못하면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분열 준비기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세포소기관 복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해서 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 기능들을 갖고 기관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세포소기관이라고 한다 라고 앞에서 이제 정리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소기관들을 추가로 얘한테 넣을 것과 얘한테 넣을 것을 딱 나눠주기 위해서 추가로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복제를 해 놓는 거지. 뭐 굳이 하나씩 다 정리를 해보면 리보솜도 다 복제를 해놓고, 뭐 골지체도 복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도 복제를 하고요. 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도 복제를 하겠지.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소 기관의 복제가 일어나는 게 G2기고요. 사실 얘는 요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단 요것만 기억해 줍시다. 뭐 그래도 한 가지 서브로 잠깐만 적어둘 만한 게 이때 이제 방추사가 이제 형성될 준비를 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방추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 M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방추사의 합성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열심히 합성을 하는데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시기. 딱 그런 정도지.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건 M기.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이게 G2기고, 그럼 이제 앞에 지원기에는 뭐 할까요? 지원기를 얘기할 때는 요 생장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우리는 세포수를 늘리는 목적이 생장에 있어요. 그러려면 세포수를 늘렸더니 생장했어, 몸집이 커졌어, 키가 커졌어가 되려면, 자, 원래 이만했던 세포를 분열을 하게 되면요, 약간 요런 느낌의 크기의 세포가 이렇게 두 개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몸집이 커진 거 맞아요? 아니잖아. 그럼 이게 실제로 몸집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열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세포가 이 딸세포들의 크기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만 모세포와 동일한 게 아니라 크기도 완전히 모세포와 동일하게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포들이 커지기 위한 시기가 지원기거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선생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분열하고 나서 생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원기가 맨 앞에 있는 게 맞습니까? 는 어차피 체세포 분열 자체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원기에서 시작해서 M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M기가 끝나면 다시 지원기로 돌아와서 S기, G2기, M기에서 또 분열할 거고, M기가 끝나면 다시 또 지원기로 돌아와서 S, G2M, G1, S, G2M 이걸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원기는 시기상으로 간기 안에 넣어놨으니까 간기의 맨 앞으로 보는 건 맞지만 M기의 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원기는 이 분열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다. 이게 일단 원론적으로는 맞고, 근데 뭐 혹시 그냥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할지도 모르니까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줘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팩트는 아니더라도. 얘가 나눠져서 몸집이 커지려면 애초부터 얘가 커진 상태로 분열하면 되지 않냐.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좀 애매하지만 분열 전에 커지는 게 아니라 분열하고 나서 커지는 게 맞긴 한데요. 그것도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사이클 돌다 보면 얘가 먼저 커지는 걸로 보든 아니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중요한 건 지원기의 명칭은 세포 생장기고, 이때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난다. 이때 세포질이 뭐야? 세포의 바탕을 채우고 있는 이 부분이 세포질인데, 그 세포질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뭐 여러분들 한 초등학교 때 짜던 그냥 약간 그런 방학 시간표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래서 이게 한 그 세포 분열 주기라고 생각했을 때 M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요런 정도 느낌이고요. 그래서 M기가 끝나고 나면 G1기가 끝나고 나면, 근데 조금 잠시만요, G1기가 너무 작아. 더 크게 갑시다. G1기가 한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고, S기가 또 한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가 G2기. 거의 한 요 정도 느낌입니다. 제 그림 실력이 좀 개판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충 요런 느낌?
지원기가 정확하게 반이라는 건 아니고 사실 지원기가 반일지 아닐지 몰라요. 사실 지원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 사람마다 세포 하나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원기가 얼만큼 길지는 사람마다 또 세포마다도 다 다른 거라서 애매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 이 지원기라는 시기는 가장 길어요. 모든 시기 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S기가 길고요. G2기 자체는 사실 M기랑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기가 가장 길고 그 다음 S기 그리고 G2기는 M기랑 비슷할 정도로 좀 짧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지원기, S기, G2기를 묶어서 한 번에 간기로 불렀었던 거다. 반대로 이제 원래 우리가 알던 간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요 생장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생장기, 세포가 아니고 사람으로 넓혀보면 성장기, 이거랑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 너희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너희들은 지금 성장기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앞타임에서 맞다 그러더라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기라고 하면 뭐야? 보통 한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는 시기부터 한 중학교 한 2, 3학년? 좀 길게 나온 고1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가장 육체적으로 성장이 크게 일어날 때잖아. 뭐 예를 들면 뭐 2차 성징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키도 그때 가장 많이 크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성장,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성장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성장기가 지나면 바로 키가 안 커요? 그건 아니지. 키가 큰단 말이야.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막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키 컸다는 애들 진짜 많거든. 그래서 성장기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한 그 정도 시기로 보지만 성장기가 끝났다고 안 크는 건 아니야. 다만 일생 동안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시기가 이때인 것 뿐이야. 그걸 그대로 적용해줘서요. 그러니까 세포 생장기라고 하는 이 지원기라는 시기는 세포 생장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인 거지, 세포 생장을 이때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포 생장은 지원기가 끝나고도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S기에도 DNA 복제를 주로 하면서 생장이 조금씩 일어나고요. G2기에도 분열 준비를 하면서 생장이 조금씩 일어나고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M기도 생장, 요건 좀 애매한데 어차피 안 물어볼 거예요. 애매한 건 안 물어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건데, 그래서 이 지원기가 세포 생장을 가장 많이 주로 하는 데인 것 뿐이고 이때만 생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또 지원기는 대신에 세포 생장 말고 다른 일을 전혀 안 합니다. 대신 세포 생장만 한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지원 SG2M에 대한 정리는 끝났고, 이제 생세포 분열 얘기를 할 건데, 뭐 시간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항상 늘 시간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앞타임에서 안 한 걸 요반에서만 잠깐 끼워 팔기를 해볼까? 아니다. 일단 세포 분열, 요 감수 분열 하고 나서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할게요. 그 뒤에 거는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 이제 생세포 분열 얘기로 넘어와서 일단 생세포 분열은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얘는 왜 하느냐라는 건 결국 이제 이 감수 분열과도 이어지는, 왜 이렇게 부르는가와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일단 왜 생식세포 분열의 다른 이름은 감수 분열인 겁니까?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니까. 근데 분열했는데 세포수가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세포수가 줄어드는 건 아닐 거고, 무슨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거지.
DNA 양 혹은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게 감수 분열이 되는데 염색체 수가 왜 줄어드느냐?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왜? 이 분열 앞에 오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이 분열 앞에 있는 단어 자체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가 하는 분열이 아니라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게 체세포란 뜻인 거고 생세포 분열도 생세포가 하는 분열이 아니라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세포가 생식세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식세포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자, 난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풀게 될 문제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정자, 난자에 대한 정보를 줘버리면 성별이 확정되잖아. 근데 문제들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게 만들고 싶냐면 성별부터 알아내게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정자, 난자를 안 알려줘.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뭉뚱그려서 쓸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생식세포인 거지. 이런 걸 이제 생식세포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식세포라는 표현이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자, 난자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는 결국 제가 사람이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당연히 46개의 염색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와 제 배우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욕심이 나서 나는 내 자식한테 내 유전자를 다 주고 싶어. 내 유전자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유전자 내 염색체 46개를 다 줬어. 근데 내 배우자도 다 줬어. 그래서 태어나면 염색체 92개짜리가 태어나겠죠. 저거 뭐야? 뭐긴 사람이 아니지.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 같은 종끼리는 핵형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랑 핵형이 달라요. 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92개로 태어나면 안 되고 결국 같은 종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3개의 염색체씩만 물려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린 그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체세포 분열 때처럼 G1기, S기, G2기 이렇게 시작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 G1기, S기, G2기까지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지금 이 앞에 오는 단어는 목적어지 주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감수 분열이든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상관없이 G1, S, G2기는 이때나 완전히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지금 하고 있는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더라도 G1, S, G2는 그냥 체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체세포가 분열해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생식세포 분열인 거고 체세포가 분열해서 체세포를 만들면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전엔 항상 다 체세포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열 전의 세포부터 벌써 생세포, 체세포 이렇게 가르고 있으면 안 돼. 분열 결과 나온 게 달라서 분열의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체세포들이랑 다 똑같으니까 할 말 없고 그리고 G2까지는 체세포랑 똑같았는데 생세포 분열에 체세포 분열과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분열을 몇 번 해? 2번 하잖아. 우리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M1기, M2기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데 그냥 얘가 감수 1분열, 얘가 감수 2분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의 분열을 하게 되는데 사실 M1기도 M2기도 체세포의 M기랑 하는 일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과정을 해요. 핵막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 이 염색체들이 적도판에 배열되고 그리고 적도판에 배열된 거에 방추사 붙고 방추사 짧아지면서 양쪽으로 끌고 가고 세포질 분열하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다시 또
또 적도판에 배열되고 방추사가 붙고 방추사가 끌고 가고 다시 세포실 분열하고 그냥 그걸 2번 반복하는 것 뿐이란 말이지. 다만 딱 하나의 차이가 여기 G2기하고 M1기 사이에 M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게 M1기, 즉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이라면 여기에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나게 되죠. 접합이라는 게 뭐예요? 발음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하겠는데 상동염색체 접합 뭡니까? 접합, 붙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동염색체가 이 동원체 부분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러? 이가염색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가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상동염색체가 접합돼서 이가염색체가 나타난다. 요게 차이인 거지. 근데 다만 이제 이 뒤의 과정이 이 이가염색체가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접합된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정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해도 결과가 달라지겠죠. 왜? 이 적도판에 누울 때 얘네 둘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누울 거고 그러면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이 되면 이가염색체 상태니까 이쪽 방추사는 여기에 붙고 이쪽 방추사는 여기에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갈라서 가져가면 얘는 이쪽 상동염색체는 이 상동염색체 쌍중에서 얘는 아래쪽 세포 혹은 왼쪽 세포 얘는 오른쪽 세포 반대쪽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는 B형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여기엔 O형 유전자가 들어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이 M1기라는 세포, M1기라고 하는 감수 1분열이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 상동염색체끼리 서로 나눠져서 다른 세포에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손한테 정확하게 절반의 유전자만 물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 사실 뭐 그렇게 다른 표현도 아니지만 이걸 이제 핵상으로 나타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M1기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세포는 EN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자, 우리가 핵상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개수고 EN이냐 N이냐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 EN은 뭐였어요? 상동염색체가 있는 걸 얘기하고 N은 상동염색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동이 있고요. 얘는 상동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 체세포들은 EN이어야 될 거고 그래서 EN으로 잘 오다가 이 M1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 핵상이 뭐가 돼요? N이 돼야 되겠지. 왜? 방금 우리 M1기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상동염색체가 붙어있는 이 이가염색체를 찢어서 양쪽에 상동염색체를 나눠서 분리해서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린 대립유전자도 나눠서 넣게 되겠죠. 이 과정이 여기 M1기 그래서 핵상의 변화가 EN에서 N이다. 그래서 이 핵상이 EN에서 N으로 변하는 이 M1기는 상동염색체를 나눠서 집어넣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분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부르는 거지. 미안해요. 오케이? 그리고 M2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감수 1분열이 진행되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우리 몸에 이가염색체는 몇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감수 1분열 시작할 때 이가염색체 23개. 네, 23개. 네. 23개가 되는데 이 23개가 우리 지난주에
X염 색채랑 Y염 색채는 상동은 아니지만 상동처럼 행동한다. 이거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 실제로 X와 Y는 상동이 아니에요. 생긴 게 다르고 가진 형질 자체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대립유전자를 나눠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동은 아닌데 이때 상동처럼 행동한다. 자, 이게 무슨 뜻? 여기서 이가염 색채를 이룬다라는 뜻. 그러니까 X염 색채와 Y염 색채는 상동처럼 그냥 접합이 일어난다고. 이가염 색채를 이루게 된다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이 M1기에 23개의 이가염 색채가 누워있게 될 거고 그걸 양쪽으로 나눠 가져가면 M1기가 끝난 세포는 23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상 없이 갖고 있는 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M2기는 가지고 시작하는 염색체가 23개일 뿐 사실상 과정 진행은 이제 세세포 분열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색체 숫자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겠지. 얘도 이제 어떻게 될 거니까 이 23개의 염색체들이 그냥 일렬로 쭉 적도판에 배열이 돼가지고 방수자가 양쪽으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23개로 시작해서 그대로 양쪽에 23개 그대로 핵상이 N에서 N으로 진행되는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치? 23개의 염색체가 누워있긴 했는데 요걸 이제 염색 분체를 찢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위쪽에도 23개, 아래쪽에도 23개의 염색체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시기의 분리를 우리는 염색 분체 분리 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이 상동염색체 분리의 다른 명칭이 이가염색체 분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생각해서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동염색체를 분리하려면 이가염색체 붙여놓고 분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쪽은 어차피 잘 안 써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해놔야 니들이 조금이라도 헷갈리지. 이가염색체 분리면은 감실 분열인 거 누구나 다 아니까. 그리고 이가염색체 별칭이 하나 있는데 얘를 4분염색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이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책에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저 표현까지 왜 쓰나 싶어요. 어차피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우리가 더 익숙하고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우리 체세포 분열은 핵상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체세포 분열은 처음에 EN이었어야 될 거고 상동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분열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EN일 겁니다. 그치? 과정만 봐도 우리가 핵상이 EN에서 E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상 분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분열기의 제일 처음을 지원기 세포로 볼 건데 분열이 끝난 세포가 뭐게? 지원기 세포입니다. M기가 끝나면 바로 지원기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분열이 끝난 세포도 지원기, 분열이 시작하는 세포도 지원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체세포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EN에서 EN인데 그럼 얘는 뭐 분리예요? 염색 분체 분리겠지.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감수 2분열 M2기와 체세포 분열은 46개를 가지고 시작하냐, 그러니까 EN 상동염색체를 다 갖고 시작하냐, 상동이 없는 상태로 23개 N으로 시작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과정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염색 분체라고 불리는 거고 핵상 변화도 둘 다 없는 거고 단지 N, EN으로 시작했으니까 EN, 얘는 N으로 시작했으니까 N.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까지도 일단 정리가 됐고요. 잠깐 쉬자. 아이고, 해봅시다. 다 지우지 말았어야 되나? 아니요, 다 지워도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세포 분열, 세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가 된 거고, 원래 이제 이 뒤에 붙어야 될 내용은 유전 쪽이 되기는 한데요. 근데 유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잠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던 세포 분열 파트 앞쪽에 유전자 세포 분열 파트 쪽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우리가 이제 흔히 유전자 분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통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전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을 때가 그냥 제일 말하기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가계도 분석 말고 이 앞에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연습하기 위한 가장 좀 기초적인 문제들에 해당되는 유형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세 가지가. 근데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 조금 이따 할 거고, 일단 지금은 프린트를 먼저 나눠드리긴 했어도 칠판 보고 정리를 일단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유전자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체세포보다는 감수분열 쪽에 우린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그 감수분열의 과정에 있는 세포들은 G1기, G2, M1기, 사실 M1기 쪽을 더 많이 쓰니까 G2기를 좀 괄호를 치는 게 낫나 싶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괄호가 아니라 콤마로 이어야 되겠다. G2 M1기, 그리고 M2기, 그리고 생식세포. 우리는 일단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눴느냐? G2기랑 M1기는 왜 묶여 있으며 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게 되냐면요, 우리가 세포를 관찰했을 때 세포가 유전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끼리는 같이 묶고 유전적으로 변하게 되는 구간마다 한 번씩 끊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G1기 세포가 복제를 거치면서 유전적, 그러니까 DNA 양이 변한다던가 유전적으로 변화가 생길 거고, 그럼 G2기 세포가 되는데요. G2기랑 M1기는 뭐 관찰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 이땐 핵이 있을 거고 이땐 염색체가 보일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네 둘은 유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방금 전에 여기 G1기에서 G2기 넘어오면서 S기에 복제를 할 거고, 그리고 복제한 이후부터 M1기가 끝나서 한 번에 분열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전적으로 변할 요소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묶어주고, M1기가 끝나면, M1기 끝난 세포는 사실상 그냥 M2기 세포니까 따로 빼주고, 그리고 M2기가 끝나면 그게 생식세포란 말이야. 사실 엄연히 따지면 원래 이 분열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 정자 난자가 아니라 정세포, 난세포라고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유전적인 변화 없이 그냥 생장하는 과정을 마저 거쳐서 난세포가 성장해서 난자가 되고 정세포가 성장해서 정자가 되는 건데, 그건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구분해서 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생식세포 이런 단계로 하나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볼 거고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미 정리했던 내용이긴 해도 그래도 요거는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어떤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좀 그 스토리 라인을 잘 이해한다, 이런 개념에 가까웠으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할 거냐,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정리해보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상을 정리해보면 이때 G1기 세포의 핵상은 뭐예요? 이겠지? 그치? 여기서도 간혹가다 자꾸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선생님, G1기라고 하는 건 S기, 그러니까 DNA 복제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럼 EN인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우린 정리하고 왔습니다. EN, N은 복제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동이 있냐 상동이 없냐의 문제인 거지. 복제 여부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분열하기 아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처음에 이건 그 체세포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는 당연히 핵상이 EN이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EN인 세포가 S기를 거치게 되면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2배는 되겠지만 아무튼 핵상은 EN임. 상동이 있으니까. 근데 감수 1분열이 끝나면 감수 1분열이 상동염색체 분리였으니까 끝난 직후가 N이 된다 였고, 그리고 감수 2분열은 어차피 N에서 그대로 N이 되는 변화였죠. 그래서 사실 이거 얘기하면 당연히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자면 상동 존재 여부를 보고 가면 OOX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EN일 땐 상동이 있고 N일 땐 상동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말고 또 이것도 사실 상동을 정리하면 당연히 정리되는 내용이지만 굳이 한번 이것도 정리하고 갑시다. 뭐냐면 대립유전자 존재 여부. 대립유전자 존재 여부도 똑같이 OOXX 이렇게 갈 겁니다. 맞지? 왜? 대립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나눠져 들어가 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사실 핵상만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연결될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DNA 상대량인데요. 보통 이 DNA 상대량은 뭘 뜻하냐면 그 세포가 가진 DNA의 총량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그건 절대량이나 실제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많아. 진짜 더럽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려면 엄청 큰 숫자로 놓거나 아니면 몰 이런 걸 가져와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접근할 이유는 없으니까 상대량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시작 상대량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진짜 시작을 1로 잡든 2로 잡든 4로 잡든 뭐 저는 막 10만이 좋은데요. 10만 잡고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하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쪽으로 일단 맞춰서 보면 문제에서는 시작 DNA 상대량을 2로 놓습니다. 주로. 이게 제일 많아요. 한 8, 90%의 문제는 DNA 상대량을 2로 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걸 꽈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문제 조금은 2로 놓지 않고 시작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2로 놓고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원래 DNA가 2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에서 G2M1기가 되면 S기, DNA 복제기를 거치니까 4가 되겠죠. 그랬다가 우리 지난주에 프린트의 마지막에 한번 싹 정리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와서 채웠었던 거, 거기 보시면 DNA 상대량은 분열할 때마다 절반으로 감소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분열 한 번 2, 분열 한 번 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 상대량을 얘기하면 2, 4,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요 뒤에 건 이제 표현으로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도 뭐 대충 유전자 수 정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유전자 수라고 표현을 해보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깐 봅시다. 보기 프린트에 맨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왼쪽에 그림 이렇게 쭉 동그라미 해서 그려진 이게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진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요거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거 요쪽 파트 한번 쭉 넘겨보면 한 페이지에 한 5문제, 6문제씩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5개, 6개씩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표가 합쳐져 있는 요 포맷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다 맞추는 거고, 심지어 이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여도 그냥 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다 이 포맷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어. 그리고 지금 정리한 이 4개가 거기 순서대로입니다. 1번, 제일 위에 있는 1번, 첫 번째가 지원기 세포고요. 2번, 두 번째가 G2 M1기 세포고요. 세 번째 층에 있는 3번과 그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둘 다 M2기 세포고요. 마지막 층에 있는 4번과 5번을 포함한 4개의 세포가 생식세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4개가 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 거기도 하고. 다 연결되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표를 보고 일단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요. 1, 2, 3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이제 나중에 채우는 형태가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누가 1번인지를 바로 찾으면서 문제 시작하는 형태로 풀게 될 거고요. 그럼 누가 1번이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1번이냐? 누구 같아요? 어? 뭐야? 뭘 적어놨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디귿이 1번이에요. 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걸 지금 여기 잠깐 다시 보시면요. 칠판을 보시면 좀 기다려야 되나? 칠판을 보시면 이 유전자 수라고 하는 거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 문제에 표에 주어지는 것들처럼 유전자들이 그렇게 각각의 개수가 이렇게 표로 주어졌을 때 지원기 세포는 유전자 수가 홀수와 짝수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G2M1기 세포는 짝수만 있을 수 있어요. 0은 일단 논외. 0은 당연히 다 있을 수 있는 거고요. 0은 빼고. 그래서 얘는 홀수와 짝수가 있을 수 있고, 얘는 짝수만 있어야 되고, 얘도 짝수만 있어야 되고, 얘는 홀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일단 얘가 짝수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복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유전자가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 2배가 된 상태잖아요. 어떤 숫자를 갖다 놓든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다 짝수지. 당연히 G2M1기의 세포는 짝수입니다. 다 짝수계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M2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왜 짝수냐? 왜 이렇게 되느냐를 한번 옆에 왜 그런지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그리기 전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적용하고 푸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누가 기억, 니은, 디귿 혹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뭐 A, B, C, D, E 뭐 이런 세포들을 누가 지원기 세포고, 누가 G2M1기 세포고, 누가 M2기 세포고, 누가 생세포고. 사실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G2기가 아예 나올 일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지원기, M1기, M2기 생세포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걸 구분할 때 저걸 이용하면 되게 쉽게 찾아지는 거지. 특히나 지원기 세포가 굉장히 쉽게 찾아져요. 왜냐면 거기 지금 디귿만 보셔도 뭐예요? 디귿은 2, 0, 1,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표 전체적으로 1, 1 홀수도 있고 2 짝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홀수와 짝수가 다 있는 건 지원기밖에 불가능하니까. 지원기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지원기 세포로 바로 답점이 되는 건데.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떤 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로 출발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걸 분열 과정을 한번 진행을 직접 해보면요. 그럼 일단 지원기 세포는 요 라지 B 스몰 b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 상에 여기 라지 B 이렇게 스몰 b가 들어있을 거고, 아직 지원기면 복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지원기 세포 이렇게 그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원기 세포는 원래 염색체가 없어요. 지원기는 간기기 때문에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기 전이라서 원래는 저렇게 못 그려요. 그렇게 그릴 수 없고 저런 걸 관찰할 수도 없어.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야 돼. 다만 그러면 문제 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약간 문제적 허용?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문제는 지원기의 염색체를 그리면서 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게. 저걸 글로 적어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약간 문제적 허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냥 문제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뭐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지원기 세포한테서는 원래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G2M1기로 넘어오게 되면 복제를 하면서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스몰 b, 여기에 스몰 b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접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럼 이걸 표로 표시해보면 거기에 있는 표처럼 숫자를 채워본다고 해보면 여기에는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라지 B 2개, 스몰 b 2개 이런 식으로 표가 차겠죠. 그리고 얘가 M1기가 끝나서 M2기 세포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를 찢어서 이쪽에는 라지 B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 요 염색체를 가져올 거고, 반대쪽은 스몰 b만 들어있는 이 염색체를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얘는 라지 B 2개, 스몰 b 0개, 얘는 라지 B 0개, 스몰 b 2개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니까 뭐야, 짝수밖에 안 되지. 왜냐면 라지 B, 스몰 b를 하나씩 가져온다는 선택지는 감수 1분열에는 없습니다. 상당연체 분리 과정이니까. 근데 감수 1분열이 끝난 직후에는 지금 이것처럼 염색 분체 2개가 붙어있는 염색체, 즉 가진 유전자만큼은 아직까진 복제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짝수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선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에 요게 감수 2분열을 마치고 생체세포가 되게 되면 여기 라지 B, 여기 라지 B 이렇게 염색 분체를 나눠서 가져갈 거고, 이 둘 다 라지 B 1개, 스몰 b 0개가 되는데, 요쪽에 있는 세포는 스몰 b 1개짜리와 스몰 b 1개짜리가 돼서 라지 B, 스몰 b에서 0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분열을 끝내면서 요 염색 분체가 2개 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고, 핵상이 N이라서 대응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조건 유전자를 하나씩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특정 형질에 대해서. 그래서 홀수만 있을 수 있는 거죠. 1과 0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뭐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라지 B로 해볼까요? 라지 B. 만약에 라지 B로 해본다 치면, 라지 B? A로 합시다. 이제 A로 하고 싶어졌어. 라지 A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왜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같은 유전자 2개가 있을 뿐인 거지. 저 라지 A끼리 서로 무슨 관계? 대립 유전자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달라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 2개는 서로 그냥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여기 라지 A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라지 A가 들어있는 형태.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2개, 0개. 즉 이런 식으로 짝수와 홀수가
다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중학교 때 이걸 잡종, 이걸 순종 이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원에선 왼쪽 같은 걸 이런 경우를 이형접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동형접합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해요. 근데 동형접합이면 이런 느낌, 라지 A가 2개, 스몰 A가 0개 이런 식으로 하나에 몰빵해주는 느낌인 거고 2개를 이형접합이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니까 홀수작수 잘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요것도 그냥 이제 복제하면서 쭉 뒤에 과정을 이어가 보면요. 여기 라지 A, 여기 라지 A, 그리고 접합이 돼서 여기도 다 라지 A, 라지 A 이렇게 차서 라지 A, 스몰 A 4개, 0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나눠서 여기도 여기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테니까 이 둘은 뭐 딱히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라지 A 2개, 스몰 A 0개 짜리 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밑에도 이 4개의 세포가 결국은 다 요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는 요게 4개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결국 뭐다? 우리가 그렇게 특정 유전자의 개수를 보게 됐을 때 그 유전자가 얘는 짝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도 짝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도 홀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홀수와 짝수가 둘 다 아무 상관없이 다 되는 건 지원기밖에 없어.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홀수와 짝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원기 세포로 봐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특히나 이제 문제를 빨리 풀려고 초반 시작 부분, 스타트 부분을 빨리 잡는 방법이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빨리 판단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딱 한 군데만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려놓은 거 보면 어디에만 뭐가 등장해요? 요거 그치? 다 4라고 하는 건 저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4개가 있다, 어떤 특정 유전자 하나가 4개가 들어있으려면 그건 M1기 세포입니다. 도 굉장히 많이 쓰는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2가지가 제일 많이 쓸 단서가 될 겁니다. 우리 목적이 단서 이어가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쓰게 될 단서들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핵상을 알아내거나 어떤 식인지를 알아낸다 인데 그때 요 4도 같이 이용해 줄 거라는 거. 왜? 4라고 하는 건 동형접합을 복제했을 때 M1기 세포 말고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정리한 상태로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디귿은 2, 0, 1, 1로 홀수 짝수가 다 있으니까 디귿이 지원기 세포, 즉 1번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니은한테는 라지 A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니은이 2번, 즉 M1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원기하고 M1기를 찾으면 지원기가 복제된 게 M1기일 테니까 디귿의 2배 해서 니은에다가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4, 0, 2,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2, 0, 1, 1이었고 얘가 복제돼서 4, 0, 2, 2가 됐었으면 근데 요게 분열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요게 3번이고 요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3번이 당연히 기억일 테니까 얘가 2, 0, 2, 0이면 당연히 반대쪽은 2, 0, 0, 2가 되겠지. 결국 4, 0, 2, 2라고 하는 얘를 얘가 가져간 것 빼고 나머지를 얘가 가져갈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은 2, 0, 2, 0 어차피 거기 기억 적혀 있는 거고 오른쪽 거는 왜 했냐? 이 3번이 분열해서 만들어진 4번은 10, 10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5번은 10, 01인 걸 채우려고 하는 거지.
5번은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1, 0, 0,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됐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까지도 그냥 방금 우리가 한 걸 정리를 해봐도 될 거거든. 그냥 어차피 해봅시다. 기억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이고 뭐가 3번인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일단 뭐가 1번임? 숫자만 보고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찾아지는 건 디귿이 2번이긴 할 겁니다. 그쵸? 디귿이 2번인 게 제일 먼저 찾아지긴 할 건데 1번이 기억인 것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찾든 어차피 이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니까 그렇다 치는데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1번인 걸 알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거기엔 이제 두 가지 단서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해서 1번이 기억으로 연결이 되냐. 자, 4번, 5번은 어차피 빼고 1, 2, 3과 기억, 니은, 디귿을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치시켜야 되는 건데 2번하고 3번은 M1기와 M2기 세포로 얘네 둘은 원래 다 짝수밖에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홀수가 하나라도 등장했으면 그건 지원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건데 같은 단서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유전자 개수가 홀수가 등장했는데 이 홀수로 등장한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있다면 그건 지원기고 대립이 없는 상태라면 생시세포겠죠. 왜? 대립이 있고 홀수가 있는 게 지원기고 홀수인데 대립이 없는 게 생시세포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은 라지 비 스몰 비 대립이 있으면서 홀수니까 1번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1번밖에 없으니까 기억이 1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단서로든 기억이 1번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기억인 상태로 디귿이 저기 뭐냐 2번이 되는 거고 니은이 3번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기억이 복제해서 디귿이 됐을 테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대해서 얘가 1, 1이었으니까 얘는 2, 2를 채워주면 되고 얘가 여기가 4잖아. 자, 디귿한테 스몰 A가 4개면 라지 A는 당연히 무조건 없습니다. 0. 그럼 얘는 앞에 0, 2 이렇게 채워질 거고 그쵸? 그렇게 채워가는 거고 됐죠잉?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설명은 힘들어. 마지막 건 어차피 나중에 하고 아까 하려던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봅시다. 아까 우리 그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했다가 뒤에 남으면 하자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그 프린트까지 포함해서 여기 세포 분열 부분과 프린트 잠깐만 아마도 지금 딱 요 내용 다 없을 거거든요. 그 답지 프린트엔 없어요. 그래서 뭐 찍어두시거나 적어두시거나 공지 프린트엔 또 있어요. 공지 프린트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 채워보셔도 되고 아니면 찍어두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두시거나. 우째. 그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리해 볼 만한 게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우고 원래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체세포 분열과 관련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남아있긴 한데
그 중에 뭐 하나만 좀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체세포 분열 오늘 너무 못 그렸는데 여전히 못 그렸지만 그래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뭐 얼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면 그 우리가 좀 굉장히 특이한 체세포 분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체세포 분열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세포수가 계속 무한히 많아지는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걸 멈추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세포는 이 세포 주변에 사면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을 모두 다 세포가 둘러싸고 있으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합니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주변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 그때 이 세포는 다시 분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이런 이제 접촉을 통한 이 분열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분열 억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끝나고 지원기가 아니라 이제 G0기라고 하는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세포 생장만 해놓고 끝내놨다가 얘가 다시 주변에 비게 되면 바로 G0에서 S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복제를 시작하는, 이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의 세포 분열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는 이래야 하는데, 이 G0로 전환되는 과정이 고장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단 정상적인 세포는 아니야. 왜냐면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을 할 만큼 했으면 멈춰야 그게 정상세포지. 근데 분열을 하면 안 되는데 분열을 계속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세포. 뭐예요? 이거 무슨 세포의 설명이에요? 아니야? 뭔가 답 아는 것 같았어가지고. 분열을 멈춰야 하는데, 혹은 분열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열하는 세포들을 우린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원래 암세포 자체가 우리 몸에 엄청 나쁘냐? 아니에요. 그냥 암세포는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분열해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작지 않은 엄청 큰 문제예요. 왜냐면 분열을 멈춰야 된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위가 있어. 그러면 위 내부는 빈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위 빈 공간을 막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서 채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의 위의 크기도 어느 정도 그 고정된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면 다른 장기들한테 피해를 줄 텐데, 세포수가 계속 늘어나서 다른 장기들을 막 눌러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암세포는 이제 요 G0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분열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고장 난 걸 우리가 암세포라고 부른다 라는 거랑, 또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인데요. 완전 정상적인 세포인데 참고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사람의 세포 중에 하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고, 사람의 세포 중에는 지원지투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상 이 지원지투기는 제가 그래도 표시를 하려고 살짝 띄워두긴 했는데요. 대부분 그냥 그림에서 지원지투기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냥 S기와 M기만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복제랑 분열만 계속하는 세포야. 세포 생장이 제대로 크게 일어나지 않아. 이런 형태로 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거든. 이거 뭐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자, 이런 건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포가 생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크기가 커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딱 목적이 어디에만 있는 거야. 진짜 그냥 세포수를 늘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지. 복제 분열 이것만 거의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되면 지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주기 자체가 엄청 짧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수를 빠르게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이건 수정란의 세포 분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세포 분열 자체를 우린 난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제일 처음에 딱 수정란으로 만들어지자마자 초반에는 이런 형태의 체세포 분열 주기를 가지고 세포수를 늘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수정란은 처음에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로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요. 얘가 세포 분열 한 번 하면 2세포기라고 해서 한 번 그냥 분열된 상태고 한 번 더 하면 4세포기, 한 번 더 하면 8세포기 이런 식으로 세포수만 계속 늘어나요. 전체 크기는 거의 변함없이. 그러다가 세포수가 엄청 많아서 약간 무슨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왜 산딸기? 약간 머루 그런 느낌으로다가 막 세포들이 옹기종기 엄청 모여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포배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세포수만 늘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냐면 그 늘어난 세포수들을 각각 여기는 뭘로 만들지 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포 분화가 일어나는 거야. 세포수를 먼저 늘려놓고. 그러니까 그 세포들을 그래서 이동시켜서 낭배기라는 시기가 되면서 이쪽 부분은 팔이 될 부분, 이쪽은 머리가 될 부분 이렇게 세포가 나눠지는 거지. 전체적인 형태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지원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생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수정란의 난할이라고 해서 지원기하고의 지투기가 제대로 없는, 거의 없는 형태의 이런 식의 분열, 체세포 분열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체세포 분열의 표 분석도, 그래프 분석도 있긴 있는데 이건 일부러라도 그냥 다음 주에 할래. 힘들어. 다음 주에 합시다 이제. 고생들 하셨습니다.